2025년 7월 역사는 인류에게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이변에 대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진노가 인간의 오만과 한계를 시험했던 처절한 전쟁의 기록이며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그 운명의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은 2025년 7월 16일에 칠흑 같은 밤에 올랐습니다. 후난성 서부를 중심으로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기록적인 폭우가 대지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워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거대한 폭포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80mm가 넘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곳도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 1년치 비가 단 48시간 만에 집중된 것입니다. 룽산, 장자제, 딩청, 화이화 등 후난성의 평화롭던 도시들은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배수 시스템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철과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인간 문명의 자부심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과 48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178개의 저수지가 한계 수위를 넘어서며 포유하기 시작했고 수십 개의 댐이 마치 연쇄 폭발이라도 하듯 일제히 수문을 열었습니다. 리수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류들은 경고 수위를 넘어 역사상 최고 수위를 갈아치우며 제방을 집어삼켰습니다. 재앙은 후난성을 넘어 후베이성으로 그리고 항저우까지 그 마술을 뻗쳤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이 비상 방류를 결정하면서 그 하류에 위치한 우한은 그야말로 재앙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번영의 상징이었던 도시들은 이제 위성 사진 속에서 희미한 갈색의 얼룩으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물의 벽 앞에서 인간의 삶은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만으로도 682가구가 긴급 대피해야 했으며 수천 채의 가옥이 지붕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많은 건물들은 1층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그 존재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저 입고 있던 옷 한 벌만 간신히 챙겨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거리를 떠다니는 자동차들, 힘없이 무너져 내린 철교, 진흙 속에 잠긴 학교의 모습은 마치 종말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부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인 논밭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난성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위험 지역을 떠나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임시 대피소에서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식량과 식수는 턱없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위생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임시 대피소의 좁은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넋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일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수천 명은 여전히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공포와 불안감이 생존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백만 헥타르의 비옥한 농경지가 오염된 진흙과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후난성의 중소기업들은 공장에 가득 쌓아두었던 상품들이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공급망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피해액만 수십억 위안에 달했지만
민간 부문의 실제 손실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흑이 내린 밤 가로등 전기가 끊긴 침수된 도로를 이동하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전력망과 통신망 파괴로 인해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4시간 넘게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생태계 역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휩쓸고 간 대지는 회복에 수년이 걸릴지 모를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재앙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예견된 인재 렌자이였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분명 후난성 서부에 48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앙의 서곡이라고 경고합니다. 지난 10년간 중국 중부 지역의 온난화 속도는 가팔랐습니다. 대기 중 수증기 함량이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초집중적인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홍수 발생 한 달 전인 6월에 후난성을 덮쳤던 기록적인 폭염은 땅을 바싹 말라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비가 왔을 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곧바로 지표면을 따라 흘러넘치게 만들어 순식간에 파괴적인 홍수를 유발하는 반가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변화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대비 태세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각 지방의 중소규모 댐들은 수십 년간 제대로 된 유지 보수 없이 방치되다가 불어난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시한폭탄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계된 도시의 낡은 배수 시스템과 하수관, 오랫동안 방치된 배수 펌프 시설은 이미 변화된 기후 조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눈부신 속도의 도시화는 자연의 배수 능력을 가진 녹지를 불투수성의 콘크리트 정글로 바꿔놓았고, 이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깔때기로 만들어 홍수 피해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웠습니다. 재난 대비 예산은 대도시에 집중되었고, 광활한 농촌 지역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의 실패는 재앙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샤댐의 갑작스러운 방류 결정은 하류 지역인 우한과 후베이성 북부 지역의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주민들은 사전 경고나 사이렌조차 듣지 못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설사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류 결정과 실제 방류 사이의 시간이 너무 짧아 주민들이 대피할 물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자 제시의 많은 주민들은 이미 도로가 물에 잠긴 뒤에야 방류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후 통보나 다름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긴급 대응 시스템의 정보 전달은 느리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위한 한라인은 불통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창문에 종이에 쓴 구조 요청을 붙여놓는 원시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년간 거대 재난 대비 계획과 예산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후난 사태는 그 실행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후난성 서부의 홍수 위험을 경고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미미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 대비 교육과 조기 경보 시스템은 형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인류의 위대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구호 물품을 모아 고립된 지역으로 전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생존자 명단을 공유하고 실종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웃을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희생 정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식량과 식수, 위생시설 부족은 심각했고, 아이들과 노약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대피소에서는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인간성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거센 물살과 파괴된 도로는
구조 활동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값비싼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번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과 심층적인 영향을 가진 거대한 사건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 자연을 통제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인간의 대응 능력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 겸손해지고 자연을 두려워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도시는 재설계되어야 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하는 생명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정보 전달은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합니다. 일본, 한국,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도시 인프라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복구에는 수개월, 어쩌면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인간의 정신에 남은 깊은 상처입니다. 이 거대한 홍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다음번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인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